대신 답사해 드림.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당 서현역에 나와 있습니다. 상가고요. 링코 뮤직타운, 그 물건을 낙찰받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하 상가를 낙찰받았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자, 대로로 나와서 한번 볼까요? 서현역입니다. 서현역 상권, 서현역이 로데오 거리는 어떤 상권입니까? 분당의 대표 상권이죠. 그죠? 앞에 서현역이 있고 AK 프라자가 있고, 그리고 상가와 상가가 마주보는 보행자 도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대개 보행자 도로를 따라서 상권이 형성되죠. 쉽게 말하면 이 주변의 배우 수요가 이 상권에 이용하러 올 때 차를 타고 오겠어요? 걸어서 오겠어요? 대부분 걸어서 오는 보행자들이겠죠. 그래서 보행자들에게는 이렇게 보행자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권 이용하기 훨씬 더 좋죠. 그런데 이 상가는 어디냐? 보행자 도로에서 지하 상가입니다. 지하 상가다. 지하 상가 이러면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접근성이 나쁘다. 두 번째는 가시성이 좋지 않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링코 뮤직 타운 간판이 지하 내려가는 데도 있고 위에도 쭉쭉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계단처럼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지하상가 투자 원칙. 1층 임대료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1층의 임대료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되는 데로 가서 직결하는 계단과 그리고 외부의 간판 달 공간이 확보된 자리, 그런 상가일 때 지하상가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서현역 상권은 뭐 예전에 요거하러 한 번씩 왔던 데이긴 하지만 여기가 그 옛날만큼 상권이 아주 좋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건 대한민국 어딜 가도 지금 다 마찬가지죠. 그죠? 저기 보면은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GS15가 있잖아요. 저 GS15도 매출이 좋을 때는 주말 매출이 한 800~900만 원씩 그렇게 나왔던 자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 페이스샵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페이스샵도 매출이 좋을 때는 막 500~600, 700만 원, 막 월세가 900만 원 그렇게 했던 자리예요. 그럼 한 12평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월세가 900만 원이면 평당 8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했던 지역 중에 한 개입니다. 참고로 대로변에 평당 임대료 100만 원쯤 하는 데가 강남역 대로변 정도입니다. 서현역이 70, 80 정도였다는 말은 임대료가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선 지하 물건을 궁금해 하실 거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2023 타경 66387 사건인데 9억 1,800에 감정한 상가를 9억 6,518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잔금 7억고요. 이 상가를 9억 6,500에 낙찰을 받고 7억 5천 은행 대출을 받고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1억, 월세 750만 원의 임대차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세입자 매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매출은 이제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우리 세입자 사장님의 정보니까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1억에 750에 지하 상가면 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부동산 가서 한번 전해 듣기로 하죠. 정말 리얼한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 그 말 빙빙 안 돌리고 그냥 바로 이야기할게요. 요 옆에 링코 그 주점 지하 나온 거 경매로 낙찰 받았거든요. 예. 사실 그 전 세입자 사장님하고 재계약을 했어요. 잔금 치고. 근데 요 동네 1층은 좀 어떤지, 그럼 우리 만약에 월세 좀 받다가 사장님한테 내놔도 되는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매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막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지. 예. 1억에 750에 계약했거든요. 위락으로 되어 있는데 중과가 안 나오죠? 예, 위락시설로는 돼 있고 중과세는 안 나오고. 혹시 몰라가지고 유흥세, 재산세 중과되면은 그건 세입자가 내는 걸로 그렇게 특약금 내줘놨어요. 혹시 부동산? 제가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위락을 떼시면 안 돼요. 예. 원래 떼면 매가가 떨어질 거예요. 예. 지금 일단 낙찰은 잘 받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간평가가 수익률 9% 정도로 받았으니까 저희가. 예. 거래가 되려면요 수익률이 한 7% 정도면 거래가 된다고 보셔야 돼요. 7%요? 네. 안전마진 일단 2%는 잡고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위락 있는데도 7%는 해줘야 됩니까? 네, 7%는 나와야 돼요. 816만 원일 때가 7% 나오거든요. 15억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보증금 1억 있으니까
월세 750. 지금 임대 조건으로 15억 거래가 종가로는 좀 어려워요. 호가로는 가능해요. 예. 아니 근데 위락 허가가 아닌데 위락 값을 좀 얹어가지고. 일단은 소연이 지금 예. 흔히 얘기하는 딱지값을 받을 수 있는 동네냐라고 하면은 조금 물음표가 있는 게 사실이라. 예. 그러니까 저 자리를 위락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하시려고 매수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서현은 그 유흥색이 좀 많이 빠져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저기를 위락을 살려서 할 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처럼 그 모래주점 예. 아니면은 클럽 형식의 주점이 되겠죠. 예. 클럽 형식의 주점을 하는 임차인들은 매매 생각은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거의 그냥 새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왜 자꾸 위락세를 안 갈까요? 걱정돼 죽겠네, 나라의 미래가. 근데 위락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게 위락이 안 나와요. 예. 나올 때 힘들어요.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단순히 투자 물건으로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지하의 수익률 6%대는 쉽진 않을 거다. 종가로는. 그럼 지금 분위기는 그렇고 좀 시간 지나면 그럼 당연히 괜찮아지죠. 뭐 예를 들어서 금리 좀 떨어져 주고. 전 정권 때처럼 제로금리 시대 이럴 때는 뭐 1층이 그때는 3% 정도만 나와도 줄 서서 살 때였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상가를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서현이나 공개 로데오 상권은 1층을 좀 선호를 안 하는 편이고 2, 3층이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도 거래가 돼요. 예. 지금 보시면은 1층보다 2, 3층이 오히려 2층이 특히 권리를 주고 많이들 들어가거든요. 아. 권리를 준다는 거는 월세를 더 올릴 만한 여지가 예. 있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사실 유통회사 다닐 때 GS15 점포개발 담당했거든요. 아, 네. 앞에 우리 GS15 매장도 이게 되게 오래된 거거든요. 네. 저 매출이나 저 옛날에 한 달에 한 2억 5천씩 팔았었어요. 그 전에 옛날 페이지샵 있을 때 페이지샵도 한 달에 한 2억 가까이 팔았으니까 네. 그때 우리 GS15가 저렇게 매장이 안 컸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10년 넘은 이야기인데 그때도 월세가 저기가 700했나? 지금 그때보다 빠졌어요, 월세는. 예. 1층은. 예. 1층은 앞으로도 더 빠질 여지가 있어요. 그럼 1층이 한 600 정도 해요? 10평짜리 하면? 10평 기준으로. 예. 600 정도면은 괜찮은 정도고 예. 세입자 입장에서 700이면은 아주 비싸다. 700이. 그러니까 와, 그러면 그래도 10평인데 1층이 6, 70만 원씩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층은 무권리자리가 많아요. 예. 야, 10평짜리에서 장사해가지고 700만 원 세 맞추려면 진짜 등골 휘겠다. 로드샵들이 잘 안 돼서 1층은 월세가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냥 월세가 내려가는 거는 뭐 공실 몇 개 나면은 월세 내려가는 거니까. 예. 지하 그 낙찰 받으신 거 그런 거는 수요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꼭 그 평수가 필요한 업종들이 있죠. 예. 많죠. 예. 뭐- 잘 받으셨어요. 잘 받으셨고 안정과제도 있고 그리고 장기로 갖고 있기에도 괜찮죠. 부동산 투자 많이 하시나 보다. 안전마진이나 업계 아니, 용어까지 저는- 사시고. 저는 아직 투자할 만한 시드는 없고 예. 이제 이 일을 상업용 부동산만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상업용 부동산 하세요? 저희는 상가만 해요. 상가랑 그 상가 유튜브 뭐 봐요? 안 보죠. 안 봐요? 네. 아, 좀 좋은 것도 좀 보시지. 유튜브는 잘 안 봅니다. 예. 하긴 유튜브 나오는 애들 다 별로예요. 네. 물론 맞는 말도 있는데 잘못된 정보들도 워낙에 많아서 예. 네.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안전마진은 수익률로 따지면 한 2% 정도 예. 현재로선 금리가 좋아지면은 올라가겠죠. 아니면은 이제 월세를 더 올리셔야 되는데 750이면은 이미 10년 계약해서 월세 못 올립니다. 더 올리 10년을 하셨어요? 예, 10년 해달라니까 그러세요 했어요. 제가 원래 세 잘 안 올려요. 대신에 이제 그 사장님도 임대차 계약 종료하고 나가겠다 말하기가 어렵죠. 그 자리는 750에 만약에 무거리다 그러면 들어올 사람은 있을 자리다. 예. 잘하신 것 같아요. 750이면. 어차피 올릴 마음, 쓰셨어요. 올릴 마음도 없어서 계약 기간 정하시라 그러니까 길게 해달래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실제로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부가 안 되니까. 아,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서.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낡았는데 이래 되니까 인테리어도 새로 못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예, 10년 하시고 막 편하게 하시고 나중에 권리 받아 나가실 거면 알아서 하시라고. 아니 요새는 시중에 뭐랄까요 기준금리는 많이 낮은데 그 가상금리가 높아가지고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오히려 이번 달에 또 올랐어요. 예 환장. 지난달 대비 올랐습니다.
그죠. 기준금리는 떨어지는데 이게 불황으로 가는 시그널인데 그래도 저는 막 지금 이럴 때가 싸게 살 기회다라고 본 거니까 설마 서현역 상권이 뭐 잘못되겠습니까? 뭐 분당에서. 여기는 상권이 무너질 일은 없어요. 여기나 평촌 번개, 부천은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상권이 개발될 땅이 없어요. 부천 번개보다 여가 그래도 매출이나 임대료나 임대료는 번개가 더 높아요. 1층 임대료는 여기가 높을 거예요. 훨씬 높을 거예요. 1층은 번개 기준 영업비 한 평당 100만 원씩. 아 그래요? 비싸요. 이유는 되게 심플해요. 분당은 여기 말고도 괜찮은 상권이 많은데 예. 평촌은 없어요. 그런가? 안양 자체는 1번가가 무너지고 평촌역도 이런 색깔 강하고 운동원도 좀 지저분하고 저는 회사들 매출을 보니까 매출은 비슷해요. 오, 비슷하거나 사이 좀더 높아요. 예, 여기가. 근데 임대 조건은 거기가 더 비싸요. 그렇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권리도 더 비싸요. 자리가 없어. 예. 그리고 뭐 공실 리스크는 없으니까 예. 잘 받으시면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갑시다. 예. 자, 여러분, 그 부동산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서현역 이 동네가 많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었는데 1층 임대료가 60이면 괜찮은 거고 70이면 보통보다 약간 높다. 그 정도로 요 메인 통로가 그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상가 정규 강의 때 1층이 얼마 이상입니다. 그래야 지하가 들어갈 업종이 있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훨씬 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현지 부동산 특히나 상가만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우주준마님이 질문 주셨는데 여기 숙박업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주준만이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숙박업이 위에 보면 몇 개가 있죠? 그죠? 이쪽도 있고 저쪽에 있는데 서현역 쪽은 보행자도로 너머 쪽에 보면 단독 건물로 숙박 허가 난 건물들이 몇 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 그런 데 위주로 더 잘 되지 않나요? 제가 숙박까지는 잘 모르지만은 여기 부동산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분당에서 숙박업 한다, 허가 받기가 어렵다, 지구 단위 변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영업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분당 어디더라 저기 미금역 쪽인가 거기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상에 위락과 숙박이 좀 남아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는 사람이 용도 변경을 해서 숙박업을 오픈했는데 투자로서는 괜찮았던 거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구의 마블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예, 수고해 마블님 감사합니다. 입차를 하실 때 기존 임차인과 계약하실 거라고 예측하고 하신 건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세 조사하고 영업 정도 파악하고 이거 제가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낙찰받은 물건 아니고 제가 추천한 물건입니다. 우리 회원님이 직접 조사를 하신 물건입니다. 임대차 재계약하고 한다든지 세입자 나중에 인터뷰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그때 제가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가 입지랑 위락시설 가치만 보고 투자했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업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크라운님이 질문 주셨는데 은행 대출이자는 어느 정도였는지 여쭤보시죠. 은행 대출이자가 한 4% 정도죠. 4.12. 그 전에 한 3.5 정도도 했었는데 지금은 가상금리가 올라가지고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7억 5천에 1억 하면은 자기 투자 금액이 한 1억 4천쯤 들었을 거예요. 시동요소 다 포함해가지고. 우주준마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보통 아까 10년 계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보통 2년 계약인데 10년도 많이 선호하실지.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는데 보통 10년 계약이다 그러면 임대인이 불리하게 계약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중간에 월세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달리 이야기하자면 세입자 입장에서 한 2년 영업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임대차 만기에 나가고 싶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10년을 임차했잖아요. 그리고 또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지만 10년 임대차 계약을 해줘버림으로써 임차인은 마음 놓고 인테리어 시설 투자를 다시 할 수 있죠. 그럼 어찌 돼요? 장사가 잘 되겠죠. 세입자가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 임대인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10년 임대차 해드릴 테니까 마음 놓고 인테리어 하시라, 리뉴얼 하시라, 그런 이야기 드린 거죠. 그러면 시설 설비가 많이 투자해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10년 계약으로 하는 게 좀 유리할까요? 예, 그래서 세입자 마음 놓이게 해주는 것들도 수치상으로는 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뭐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장님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전화 통화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상가 강의 듣고 있는 와중인데
중심 상업지역 투자가 주거지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중심 상업지구 중에서 서현은 좋은 곳인지 그 이유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서현은 이제 주거지 상권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에워싸고 업무 시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 상가 지역에 장사 잘 되면 어째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 많아야 됩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에워싸고 있는 이 상가 블록이 아닌 뒤쪽 블록들은 업무가 많죠. 판교도 보면 업무가 많잖아요. 근데 판교는 뭐가 약해요? 위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판교 근무인들도 서현에 넘어서 이거 하는 사람도 물론 판교보다는 야탑 쪽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직장인들 넘어오는 수요는. 어쨌든 그런 수요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뭐 유흥이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뭐 유지는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사장님이 2층은 권리금도 주고 요즘 매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주준마님도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중간층이 괜찮을지. 그게 보면 1층 상가들은 술집을 하기에 매장이 너무 작잖아요. 근데 임대료는 아까 평당 60만 원이면 괜찮은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2층은 얼마 정도 하겠냐. 그 당시에 2층은 임대료가 1층에 비해서 훨씬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학원 가다 그럼 1층이 평당 뭐 20만 원이다. 그럼 뭐 2층은요. 비싸도 1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1층은 6, 70만 원, 예전으로 하면 70만 원씩 했는데 2층부터는 훨씬 쌌단 말이에요. 2층부터는. 그러니까 오히려 2층이 싸게 느껴져서 술집들이 상층부로 많이 올라갔다. 그게 맞는 말일 거예요. 정확한 어떤 긴 설명이지만. 그 JL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예, 대리님 감사합니다. 유흥상권 추천해 주시라. 오. 유흥상권이요. 네네. 일단은 제가 유흥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경험에 근거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닌데 HS님이 예전에 서현역 통해서 광역버스 다닐 때는 서현역 상권이 빠글빠글했대요. 근데 신분당 생기면서 많이 준 것 같다고 하시네요. 광역버스 같은 게 없어지면은 또 그게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제일 큰 건 이거예요. 핸드폰. 그리고 젊은 애들 자체도 인구도 줄고. 그래서 핸드폰하고 하도 노니까 술을 먹는 문화 자체가 너무 죽었어요. 승구의 마물님이 이건 다른 질문인데 이제 낙찰받은 상가 여포실 103호도 원장님이 추천하신 거예요. 테니스장에서 같이 추천했습니다. 근데 테니스장은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해당 상가 NPL 물건인데 일반으로 낙찰받는지도 여쭤보시네요. NPL을 했는데 NPL을 뚫고 더 높은 금액에 테니스장을 낙찰받았고 그 링콘은 그냥 낙찰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운데 그래도 이렇게 나와보니까 낮에 나와보니까 동네 대단히 좋네요. 더울 때 좋은 상가 하나 낙찰받아서 월세 받아가지고 시원한 거 한번 드십시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내가 답사 가기는 귀찮고 김종류를 보내면 좋겠다 싶은 거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류 아카데미가 대신 답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